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대답의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 다스는 누구 거냐는 아주 쉬운 질문조차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동영 씨 아버지가 명목상 갖고 있다는 그 지분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요. 네, 앞서 전해주신 대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다스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대화 방식, 화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자기 거나 다른 누군가 거가 확실하다 이러면은 제 겁니다. 아니면은 누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니다였는데 생각합니다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네, 확실히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의 최대 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이 이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 IM으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이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이 원래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대 의원도 이제 오늘 소환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모레로 연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이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필이면 이때. 그렇죠. 네. 네. 왜 하필이면이라는 표현 썼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오늘 그 소환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이틀만 미뤄달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요? 좀 이상합니다. 네. 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안정을 찾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좀만 더 속보 나오는 걸 보도록 하고요. 자,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이번에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이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현이 오늘 이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준준 결승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을 3대 0으로 꺾고 메이저 대회 단식 준결승에 올랐는데요. 네. 한국인 선수로는 이제 최초입니다.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현이 4강 진출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7억 5천만 원의 이제 상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네.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경기 후에 이제 정현 선수가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정현의 꿀목 소리를 좀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현지에서 응원해주신 한국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응원해주실 한국에 있는 저희 팀 팬분들, 저희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시합 안 끝난 거 아니까 계속 응원해주세요. 금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행자처럼 꿀목소리입니다. 이야, 거의 아이돌 스타인데요. 그렇죠. 와, 이 함성 지금 들으셨죠? 네, 와 이렇게 환호하는 목소리가 정말 굉장했는데. 근데 네. 양아람 기자부터가 눈빛이 달라지네 지금.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요. 네. 네. 이 정현의 이제 준결승 상대가 이제 세계 랭킹 2위인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와 와, 또 그 세계 유명한. 네. 세계 랭킹 또 20위인 체코의 토마시 베르디의 이제 경기에서 둘 중에 이제 이긴 사람이 정현의 이제 상대가 되는데요. 네. 정현이 4강에서도 이기게 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이 정현의 경기에 감동한 사람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옛날에 황제 테니스 논란 이런 거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당사자가 바로 이분이죠. 기무사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테니스 되게 좋아한다는. 그렇죠. 테니스 사랑이 정말 각별한데 오늘 이제 정현의 경기를 보고 감동했다 이런 취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측근들에 대한 수사
심사가 진행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글을 올릴 여유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유가 많나 보군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아베 총리 방한 협의를 공식 요청해 왔는데요. 그동안 아베 총리 입장, 우리 정부가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본의 사죄 뭐 이런 추가 조치를 요구한 데서 이제 반발을 해서 좀 올림픽 참석에는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 이어 오늘 이제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올림픽은 평화와 스포츠의 축제이고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라면서 여러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일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추가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이제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다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베가 변심을 한 건데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한 분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위원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베가 태도를 180도 바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남북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 미국과 지금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베 수상이 이제 배제되지 않도록 역시 그 한일 간의 직접 대화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일본 내에서는 설명하기로는 이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그 다음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이제 그런 국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래는 이제 이번 상반기 도쿄에서 예정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 이번에 평창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불가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를 답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외교상의 어떤 성과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자, 그럼 그러니까 지금 아베 패싱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미국, 중국 정상하고는 이제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 아베는 건너뛰니까 이른바 왕따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교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아베 수상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굉장히 영국, 유럽까지 설득을 해나가면서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베가? 그런데 아베 수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 주변 국가에 직접 가가지고 본인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재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아베가 이번에 한국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답방으로 방위를 하고 그래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정상이 만나면 당연히 위안부 합의 이야기가 안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얘기가 만약에 진전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베 수상이 직접 평창에 오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한일 관계 좋은 것도 청신호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위안부 TF 보고서나 후속 조치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 체면을 살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파기하지도 않고 재협상하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도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10억에는 한국 쪽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지금 기본 입장인데,
사실은 일본 측도 이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건 뭐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한다는 그 기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억엔 자체는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그 정신과 취지에 맞게 쓰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그 금년도 한일 관계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정연배 그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연내 화해치유재단 청산까지도 이제 목표로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재단까지 그냥 없애버리는데 뭐 일본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교수님? 그것은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이제 그 공중 분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지금 다 사퇴를 내가지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국내 어떤 해법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들 또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하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10억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잘 교섭을 해나간다면 네. 연내 이것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일본 국내에서 설명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가 만나서 대북 정책을 설명할 계획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북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건가요? 네, 아베 수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화 국면이 아니라 대북 제재 국면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양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와가지고 개막식에서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양국기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어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 남북한 또는 북한이 직접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임팩트는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베 수상은 2002년 이래로 지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제재를 어떤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직접 어떤 그런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한일 양국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 현장을 보면서 한일 양국이 네. 새로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베가 평창에 와서 개막식 보면서 생각을 바꾼다면 그거에 뭐 쌍수를 들어 환영인데 지금 우리는 네.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올림픽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껏 와가지고 대북 제재를 주장을 한다면 이거 초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저는 이제 뭐 그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요. 예. 그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대화 국면을 조금씩 그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그럼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전쟁 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인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와 또 세계 유명한 세계 랭킹 또 20위인 체코의 토마시 베르디의 이제 경기에서 둘 중에 이제 이긴 사람이 정연의 이제 상대가 되는데요. 네. 정연이 4강에서도 이기게 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이 정연의 경기에 감동한 사람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뭐 옛날에 황제 테니스 논란 이런 거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당사자가 바로 이분이죠. 기무사에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테니스 되게 좋아한다는. 그렇죠. 테니스 사랑이 정말 각별한데 오늘 이제 정연의 경기를 보고 뭐 감동했다 이런 취재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글을 올릴 여유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유가 많나 보군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요. 네, 앞서 전해주신 대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다스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대화 방식, 화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자기 거나 다른 누군가 거가 확실하다 이러면은 제 겁니다. 아니면은 누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니다였는데 생각합니다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네, 확실히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네, 이전 대통령의 큰형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의 최대 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 IM으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이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이 원래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연이 4강 진출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7억 5천만 원의 이제 상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경기 후에 이제 정연 선수가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정연의 꿀목 소리를 좀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현지에서 응원해주신 한국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응원해주실 한국에 있는 저희 팀 팬분들, 저희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시합 안 끝난 거 아니까 계속 응원해주세요. 금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행자처럼 꿀목소리입니다. 이야, 거의 아이돌 스타인데요. 그렇죠. 와, 이 함성 지금 들으셨죠? 네, 와 이렇게 환호하는 목소리가 정말 굉장했는데. 근데 양아람 기자부터가 눈빛이 달라지네 지금.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요. 네, 이 정연의 이제 준결승 상대가 이제 세계 랭킹 2위.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대답의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는 아주 쉬운 질문조차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동영 씨 아버지가 명목상 갖고 있다는 그 지분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이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대 의원도 이제 오늘 소환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모레로 연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이전 의원이 오늘 오후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필이면 이때? 그렇죠. 네. 왜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원래 오늘 소환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이틀만 미뤄달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요? 좀 이상합니다. 네.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안정을 찾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좀만 더 속보 나오는 걸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이번에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이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현이 오늘 이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준준 결승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을 3대 0으로 꺾고 메이저 대회 단식 준결승에 올랐는데요. 네. 한국인 선수로는 이제 최초입니다.